안녕하세요. 사연톡톡입니다. 이곳은 누구나 한 번쯤 마음속에 쌓아둔 이야기를 꺼내놓는 곳,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는 곳이죠.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박모씨, 37, 서울 강남의 한 중견 무역회사 기획 오퍼레이션 팀장이다. 회사에선 박 팀장 세 글자면 웬만한 난제들이 제 발로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책상 위엔 늘 서류 더미가 아슬아슬한 탑을 쌓았고 듀얼 모니터엔 환율들 차트와 선적 캐줄보드가 미세하게 떨리는 심전도처럼 깜빡거렸다. 휴대폰, 사내 메신저, 바탕화면 알림창이 서로 시기하듯 번갈아 울었다. 팀장님, 싱가포르 바이어가 긴급 컨택 요청했습니다. 일본 통관에서 IOR 주소 누락으로 홀드해요. 어떻게 푸시할까요? 미국 거래처에서 납기 조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포트 체인지 가능하대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지금 당장이 박 팀장의 책상 앞으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전혀 당황하지 않는 그녀는 차분하게 호흡하며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싱가포르는 콜점 메일 정리해서 안건 3개로 묶고, 일본은 통관 대행사의 커스텀스 노트 확인, 포트 체인지는 컨디셔널 오케이 하고요. 대신 비용 분담 7대3으로 역제안하고 갑시다. 팀원 10명 이내에 하고 흩어지는 광경은 작은 전투가 시작되는 도화선 같았다. 누구 하나 허둥대지 않았다. 박 팀장이 우선순위를 찍으면 마치 게임처럼 맵이 열렸다. 문제의 좌표가 보이고 이동 경로가 그려졌다. 복잡한데 이상하게 재밌는 그런 느낌. 복도 끝 회의실엔 자랑스럽게 붙은 문구가 하나 있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항해한다. 문구를 볼 때마다 박 팀장은 속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는 결국 해내고야 만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6개월을 끌어온 대형 해외 프로젝트가 드디어 클로징을 맞이한 날, 회의실의 공기는 두꺼운 종이컵 가득 채운 커피처럼 진했다. 마지막 도장 소리가 툭 하고 떨어지자 누군가부터 박수가 터졌다. 이어 도미노처럼 짝짝짝 손뼉이 번졌다. 박 팀장, 이번 프로젝트 정말 완벽했어요. 본사에서도 극찬. 계약 금액만 50억으로 회사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 성공입니다. 팀장님 덕분에 우리 팀이 선정 확정이래요. 보너스도 나온답니다. 칭찬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박 팀장의 입꼬리는 한 템포 늦게 따라갔다. 6개월 동안 밤샘만 20번. 시차 맞추느라 새벽 3시 화상회의, 다급한 서류 때문에 새벽 5시 출근. 그녀의 어깨는 돌처럼 굳었고 손목은 쥐가 난 듯 시큰거렸다. 모니터의 빛 아래 다크서클은 얇은 스카프처럼 길게 드리워졌다. 회의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후, 드디어 끝났다. 로커 위에 붙어있던 가족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과 7살 난 아들, 그리고 자신. 세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다. 언제 찍었더라? 벌써 2년 전 사진이었다. 요즘 아이와 제대로 놀아준 기억이 없다. 아침에 나갈 땐 아직 자고 밤에 돌아오면 이미 잠들어 있었다.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싶다. 그때였다. 띠링. 명절 휴가 일정 공유 추석 연휴 10일. 순간 그녀의 시간은 미세하게 얼어붙었다. 명절. 그 단어가 뇌 속 칠판을 하얗게 지워버렸다. 주변에선 환호성이 터졌다. 와, 추석 휴가일. 제주도 호텔 풀부킹. 우린 유럽이야. 항공권 겟. 이번엔 진짜 누워만 있을 거야. 박 팀장의 미소는 얇은 포스트잇처럼 붙어 있었다. 겉으로는 같이 웃었지만 속마음은 딱 한 줄이었다. 나에게 10일은 전쟁이야, 전쟁. 퇴근길 지하철 창에 비친 자신은 알 수 없게 피곤하고 알 수 없게 단단했다. 휴대폰 갤러리를 넘기다 작년 설 명절 폴더를 열었다. 시대 큰 상과 산더미 같은 음식, 웃는 사람들, 그러나 자신은 한 장도 없다. 그럴 수밖에. 늘 부엌에 있었으니까. 200개도 넘는 그릇에 기억만 가득했다. 작년 설 명절 전날 밤 9시쯤 야근을 마치고 급히 짐을 챙겨 시동을 걸었다. 시댁까진 2시간 남짓.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먼저 내려갔다. 여보, 나 일이 있어서 늦게 도착해. 조심해서 와. 밤 11시가 넘어 도착했다. 대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첫마디. 셋째야, 늦었네. 큰일이다. 아직 탕도 못 끓였고 전도 반밖에 못했어. 얼른 손 씻고 부엌 들어와라. 인사도 수고했다는 말도 따뜻한 물 한 컵도 없었다.
오직 부엌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는 이미 전날 와 있었다.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는 중이었다. 셋째 왔네. 수고했어. 늦게까지 일하느라 힘들었겠다. 말은 친절했지만 몸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친절은 따뜻한 담요가 아니라 얇은 비닐 같았다. 형식은 있었지만 온도는 없었다. 싱크대엔 기름과 양념이 말라붙은 그릇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김치 그릇과 전 부치고 난 팬, 국 끓이던 냄비까지 함께 쌓여 있었다. 왜 아무도 설거지 안 했지? 물어보지 않았다. 돌아올 답은 늘 같다. 셋째가 제일 잘하잖아. 기다렸지. 고무장갑을 끼고 수전을 틀었다. 뜨거운 물에 세제를 풀어 수세미를 들어 올리자 기름이 미끄덩거리며 물 위로 떠올랐다. 하나, 둘. 숫자는 곧 의미를 잃었다. 손은 점점 빨개졌고 허리는 강목처럼 굳었다. 거실에서 웃음이 터졌다. 하하, 이 장면 봤어? 엄마, 과일 더 드세요. 설 특집 예능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주방창을 타고 들어왔다. 그 소리의 윤곽은 분명했지만 그 안에 박 팀장의 자리는 없었다. 자정이 넘어도 설거지는 끝나지 않았다. 물이 점점 미지근해질 때마다 온수를 올리고 헹군 그릇을 물기를 닦아 올리고 다시 씻고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질 정도를 넘어 불어올랐다. 마지막 접시가 딱 하고 건조대에 안착한 게 새벽 1시 직전. 싱크대를 닫고 행주를 빨아 널고 바닥을 밀고 나서야 허리를 펼 수 있었다. 거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남편, 아들, 시어머니까지 각자의 호흡으로 고요했다. 박 팀장은 주방문 앞에 주저앉아 고무장갑을 벗은 손을 바라보았다. 손가락은 소시지처럼 부풀어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손등을 스칠 때 뜨거운 것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대체 뭐지? 서너 시간 뒤면 다시 부엌 불이 켜질 터. 눈꺼풀은 모래주머니처럼 무거웠고 마음은 접시처럼 얇았다. 새벽 5시 소리. 셋째야, 일어났니? 손님 많이 온다. 떡국 끓이고 나물도 더 무치고. 박 팀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는 부엌의 시계바늘처럼 같은 동선을 돌았다. 상 차리고 먹고 치우고 씻고 또 차리고. 저녁 8시가 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갔을 때 소파에 등만 대도 몸 전체가 항의했다. 남편이 말했다. 고생했어. 피곤하지? 응 좀.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시네. 며느리들 다 착하다고. 착하다. 그 단어가 왜 칭찬이 아닌 비아냥으로 들릴까? 말 잘 듣는다, 시킨 대로 한다의 별칭처럼. 화장실 거울 앞 박 팀장은 피곤에 찌든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결심했다. 다음엔 절대 이렇게 안 당해. 절대로. 붉어진 손등, 부은 손목, 핏발 선 눈. 거울 속의 사람은 팀장이 아니라 지친 가정부에 가까웠다. 회사로 돌아오면 그녀는 다시 박 팀장이다. 깔끔한 정장, 또렷한 발음. 네, 팀장님. 회의실에서 그녀는 존중받았다. 그런데 그 존중은 유효기간이 있었다. 회사 건물을 나서서 시댁으로 들어가는 순간. 셋째 며느리. 부엌의 상주. 며느리니까 당연하지. 직장? 명절엔 소용없어. 큰 며느리는 애 둘, 둘째는 몸이 약해. 그래도 셋째 넌 건강하잖아. 한마디씩 던져지는 말들이 스펀지처럼 자존감을 빨아들였다. 50억 프로젝트? 최고평가? 보너스? 시댁의 공기 안에선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회사에선 리더, 시댁에선 식기세척기, 집에선 늘 바쁜 엄마. 세 개의 정체성이 서로를 잡아당기며 찢어졌다. 남편은 말했다. 엄마가 좋아하시잖아. 조금만 참아줘. 명절에 며느리가 일하는 건 다들 그래. 팀장님은 일도 가정도 완벽해요. 새벽에 부엌에서 혼자 흘린 눈물과 수많은 그릇을 닦으며 사라진 손끝의 감각을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이번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다. 10일. 많은 이들에게 축복인 숫자가 박 팀장에겐 입 벌린 터널처럼 보였다. 이번에도 똑같을까? 또 나 혼자? 사무실 창밖 가을 하늘은 맑았다. 파란 캠퍼스 같은 그 위에 작은 비행기 하나가 흰 선을 그었다. 그 선을 따라가던 시선이 책상 위에 멈췄다. 도톰한 봉투. 프로젝트 보너스. 그녀가 새벽을 갈아 넣어 얻어낸 결과. 그때 눈빛이 바뀌었다. 그래. 이번엔 나를 위해 쓴다. 보너스는 소비가 아니라 선언이 되기로 했다. 현금보다 단단한 용기의 증거. 그녀의 존엄을 되찾기 위한 무기. 박 팀장은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아주 짧지만 정확한 리스트를 썼다. 요리 온도와 타이밍이 생명이고 명절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리설거지 전문가는 대용량 식기 처리 및 위생 등 명절에 최적화된 사람으로 구하기. 도착은 시댁 조리시간 30분 전이면 좋겠군. 그녀는 작게 웃으며 적었다. 죄책감 금지, 사과 금지, 당당함 유지. 리스트를 덮으니 심장이 마치 프로젝트 킥오프처럼 규칙적으로 뛰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명절 하루 주방 도움 가능하신가요? 네, 2분. 요리와 정리 각각. 시간은 오전 10시 수원동. 예약 확정 문자가 도착했다. 확정 안내 10월 5일 월요일 10시. 인원 2명, 장소 땡땡동. 그 순간 작년의 그 새벽 부엌이 배경에서 사라졌다. 대신 한 장면이 또렷해졌다. 현관 초인종 소리. 띵동. 그리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말하는 장면이 말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도와드릴 전문가입니다. 박 팀장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어깨의 돌덩이가 약간 가벼워졌다. 마음이 쓸리는 자리엔 새살이 돋는 듯했다. 그녀는 메신저를 열어 팀 채널에 메시지를 남겼다. 여러분, 이번 연휴 푹 쉬세요. 진짜로요. 아무 걱정 말고. 그 말은 사실 자신에게 던진 주문이기도 했다. 나도 이번엔 진짜 쉰다. 그날 밤 아이가 오랜만에 먼저 그녀 품에 파고들었다. 엄마, 이번 연휴엔 엄마랑 놀 수 있어? 박 팀장은 단단히 그러나 다정하게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엄마도 진짜 쉬어. 아이의 눈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 빛이 가슴을 따뜻하게 지졌다. 그래, 나는 엄마이기도 하니까. 연휴 전날 그녀는 시어머니 선물 상자를 정갈하게 포장했다. 안에는 유자청 대신 작은 메모가 얇게 들어 있었다. 어머님, 이번엔 함께 쉬자고 제가 준비했어요.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문장 마지막에 점을 찍을까 말까 망설이다. 점 대신 작은 하트를 그렸다. 하트가 유치할까? 잠깐 웃음이 났다. 괜찮다. 차에 오르자 내비게이션이 예상 소요 시간을 말했다. 1시간 45분. 차장 밖, 가을 하늘은 한 톤 더 깊어졌다. 남편에게 메시지가 왔다. 얼마나 남았어? 40분. 오늘은 내가 준비했어. 준비? 뭐를? 도착하면 알게 돼. 세 글자만 더 쓰고 싶은 충동이 고개를 들었다. 미리 미안. 하지만 박 팀장은 휴대폰을 뒤집었다. 이번엔 미안하지 않을 것이다. 죄책감 없이, 설명 과잉 없이 깔끔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거야. 고속도로 표지판이 수원 표시를 지나쳤을 때 그녀의 심박수는 오히려 잦아들었다. 이상했다. 전쟁터로 가는 사람의 맥박이 이렇게 평화로워도 되는 걸까? 아니, 오늘의 전쟁은 칼이 아니라 룰을 바꾸는 일이다. 칼끝이 아니라 연필 끝으로 싸우는 일. 시댁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 알림이 동시에 떴다. 띠링, 도착. 금일 예약 전문가 2명 현장 근처입니다. 박 팀장은 방향 지시등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다. 골목 들어오는 차창 너머로 베이지 앞치마를 두른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다. 한 손에는 도구 가방, 다른 손에는 미소.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듯한 한 장면이 마음속에서 찰칵하고 제자리를 찾았다. 박 팀장은 브레이크를 밟고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다. 현관문 앞에서 박 씨는 한 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두 사람이 선체로 밝게 인사하고 있었다. 한 명은 하얀 셰프복에 모자를 쓴 요리 전문가, 다른 한 명은 앞치마와 고무장갑을 준비한 정리설거지 전문가. 두 사람의 표정은 무대 뒤에서 이미 리허설을 끝낸 배우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음식 도와드릴 요리 전문가 김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리설거지 담당 영자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쿵 하고 다가오더니 거실의 시간이 멎듯 멈췄다. 큰 며느리는 펜을 내려놓는 것을 잊었고 둘째는 뚜껑을 열어둔 채 눈만 크게 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얘, 이게 뭐야? 셋째야,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박 씨는 현관 옆 신발장 위에 준비해둔 종이 파일을 들어 보였다. 주방 동선 스케치와 메뉴 타임라인이 깔끔하게 들어있었다. 하지만 파일을 건네진 않았고 무엇보다 먼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이번엔 전문가 2분을 모셨어요. 요리랑 설거지를 도와주실 거예요. 뭐라고? 며느리가 명절에 돈 주고 사람을 불러? 이게 지금 무슨 세상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의아함과 분노,
그리고 당혹이 뒤섞여 올라왔다. 거실의 공기는 찰나의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남편이 급히 일어났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몰라? 그의 얼굴은 당황으로 상기돼 있었지만 그 당황의 결은 오래된 습관과 닿아 있었다.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막연한 신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규칙. 박 씨는 그 눈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너무도 잘 알았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대답은 준비돼 있었다. 그래. 그래서 이번엔 준비했어. 지난 설에 나 혼자 200개도 그릇 닦았잖아. 그땐 창피하지 않았어?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다들 같이 하니까. 아니, 다들 같이 하지 않았어. 박 씨는 그의 말을 조용히 잘랐다. 나 혼자 했잖아. 그땐 괜찮고 지금은 안 괜찮아? 도와주는 건 창피한데 한 사람만 일하는 건 괜찮은 거야? 거실에 짧은 진공이 생겼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냄비 위로 누군가의 숨이 얇게 흘렀다.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틱틱. 시어머니의 시선이 요리사의 흰 모자와 정리 도우미의 장갑으로 번갈아 움직였다. 두 사람은 여전히 예의 바른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미소는 도전이 아니었다. 도움을 주러 왔습니다. 라는 문장 그 자체였다. 박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은 작은 파일을 들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어머님, 저 회사에선 팀장을 맡고 있지만 부엌 실력은 부족해요.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제가 전액 부담하고 오늘만 시범적으로 해볼게요. 불편하시면 다음부터 안 할게요. 오늘은 어머님도 저도 다 같이 좀 쉬고 싶어요. 말끝을 살짝 낮추는 습관은 상대의 방어를 가라앉히는 힘이 있었다. 이건 전쟁이 아니고 협업의 제안입니다. 라는 신호. 박 씨가 오늘 준비한 건 사람과 돈만이 아니라 말의 온도였다.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손목이 많이 아파. 매번 젖만 굽다 보면 밤에 쥐가 와서 깨. 둘째도 작은 목소리로 보탰다. 저도 냄비 오래 지키면 어지러워요. 나물은 앉아서 하면 좀 나은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큰며느리와 둘째의 목소리는 비난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이었고 그 사실 앞에서 옛날엔 다 했어라는 말은 힘을 잃어갔다. 남편이 박 씨를 바라봤다. 그 시선엔 여전히 당혹과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설득당할 수도 있겠다는 미세한 틈이 생겼다. 박 씨는 그 틈을 밀어넣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한 문장을 더 얹었다. 여보, 나도 가족이야. 나도 오늘은 같이 웃고 싶어. 자, 그러면. 요리사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메뉴와 타이밍을 공유해도 될까요? 저는 전과 탕의 온도 관리, 플레이팅 타임을 잡고 정리 담당 선생님은 세척과 건조, 동선 정리 맡아주세요. 어머님, 혹시 선호하시는 맛이나 조리법 있으실까요? 전문가의 태도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스러움이었다. 우리는 일을 하러 왔고 그 일을 잘합니다. 주방은 프로젝트 룸으로 바뀌기 직전이었다. 시어머니가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한 번만 보자. 오늘만. 나도 솔직히 허리가 좀 아프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던 벽에 작은 균열이 갔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어쩌면 집안 사람 모두가 기다려온 소리였는지도 몰랐다. 박 씨는 전문가 두 사람을 주방으로 안내했다. 가져온 보조 건조망이 싱크대 위에 얹혔고 컬러코드 칼과 도마가 나란히 놓였다. 뜨거운 팬 옆에는 타이머가 3개나 세워졌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를 새로 튜닝하듯 부엌의 소리가 정돈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 이분은 시작의 시간이다. 전환의 엔진은 켜졌지만 전체의 통디가 맞물리기까지는 한 걸음 남았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과정은 언제나 소란스럽다. 남편이 박 씨를 복도 쪽으로 불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다. 왜 미리 말 안 했어? 말했으면 못 오게 했을 거잖아. 엄마 체면이 있지. 동네 사람들 알면 뭐라고 하겠어. 동네가 우리 밥 해줘? 박 씨가 미소 없이 되물었다. 남편은 말을 잃었다. 평소 같으면 그래도가 뒤따랐을 텐데 그 다음 문장을 잊지 못했다. 체면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자 박 씨가 방금 했던 말이 더 단단해졌다. 체면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산다. 밥을 먹으려면 누군가는 쉬어야 하고 누군가는 웃어야 한다. 박 씨는 그 순간 문장 하나를 마음속에 더 써넣었다. 지금은 설득의 시간이 아니라 시행의 시간이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정중히 말했다. 어머님, 잠깐만 앉아보세요. 제가 차 한 잔 가져다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망설이다가 식탁 의자에 앉았다. 의자 등받이에 몸이 닿는 소리가 낯설게 들렸다. 명절 중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색한 자세였다. 주방에서는 전문가들의 리듬이 시작됐다. 저는 온도 165 유지하고요. 기름은 얇게 두르고 뒤집기 타이밍은 40초입니다. 세척은 기름 분리 먼저 하고 건조망 정리 후 컵류는 끝 순서에 깔끔하게 씻겠습니다. 말이 간결했다. 그 간결함이 신뢰를 불렀다. 큰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정리 담당이 환하게 웃었다. 가장 쉬운 거부터 같이 하실래요? 접시 그루핑이요. 큰 접시, 중간, 소접시 구분해서 이쪽에 세 줄로만 세워주세요. 둘째에게는 나무를 맡겼다. 팔 아프시면 앉아서 하세요. 양념은 제가 맞춰드릴게요. 작은 배려들이 공기 중에 톡톡 튀었다. 소리는 여전했지만 소라는 줄었다.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들이키며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내가 안 움직이는데도 일이 되네. 박 씨는 부드럽게 대꾸했다. 어머님이 쉬어야 저희도 쉴 수 있습니다. 거실 TV에선 명절 특집이 흘렀다.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보지 않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부엌과 거실 사이 보이지 않던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에 머물렀다. 남편은 아직 완전히 설득된 표정은 아니었지만 주방 쪽을 힐끗거리며 물컵을 가져다 놓았다. 사소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보지 못했던 동작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띵동. 정리 담당이 말했다. 저희가 시킨 온도 유지용 얼음팩이에요. 박 씨가 웃음을 참았다. 철저함은 때로 반발보다 더 강한 설득이 된다. 우리가 진짜 일을 하러 왔습니다. 라는 무언의 재치처였다.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저 사람들 얼마야? 오늘 하루 2분, 제가 전액 부담해요. 어머님 편하시라고요. 돈이 아깝지 않니? 제 몸이 더 아까워요. 짧았지만 강력한 진심이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조금 풀렸다. 점심이 가까워지자 부엌의 리듬은 더 선명해졌다. 전이 타지 않았고 탕이 넘치지 않았다. 설거지통은 비어있지는 않았지만 쌓이지도 않았다. 흐름이 생겼다는 뜻이다. 흐름이 있을 때 사람은 덜 지친다. 박 씨는 그 흐름을 가만히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좌표를 다시 찍었다. 이 장면을 기억할 것.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이 장면부터 시작하게 될 것. 남편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미안했어. 박 씨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사과는 관계를 다시 켜는 스위치 기능이 있다. 그녀는 스위치를 껐다 켜듯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오늘은 우리 집에 맞는 명절 방법을 같이 배워요. 여보. 그날의 명절 점심은 의외로 조용하게 흘렀다. 조용하다는 건 몸이 과로로 내는 신음이 줄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누군가는 농담을 했고 누군가는 진짜로 웃었다. 부엌 문턱은 수없이 오갔지만 그 문턱을 넘는 발걸음의 무게는 예전만큼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모든 게 단번에 완성되진 않았다. 거실 한쪽에 앉은 작은 어머니들의 이게 맞나? 하는 눈빛은 분명 있었다. 그러나 시작은 이미 그 의미를 충분히 달성했다. 식사를 마치고 정리 담당이 마지막 건조망을 털어 제자리에 세웠다. 요리사는 타이머를 끄며 모자를 벗었다. 부엌엔 레몬과 참기름이 섞인 잔향이 남았다. 그것은 땀 냄새가 아니었고 전쟁 냄새도 아니었다. 일을 잘 끝냈다는 냄새였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만 해보는 거다. 알지? 박 씨가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님. 오늘만. 그리고 만약 괜찮으셨다면 다음에도 생각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충분했다. 문득 박 씨의 머릿속에 작년의 새벽이 겹쳐졌다. 붉은 손등, 물에 불어오른 손가락, 허리에 욱신거림. 그 장면이 슬며시 물러나고 오늘의 장면이 또렷해졌다. 그래. 바뀔 수 있다. 바뀌는데 필요한 것은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작은 장면 한 장이었음을 오늘 깨달았다. 바뀌는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고 그 비용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무엇보다 그 비용은 박 씨가 자신의 존엄을 되찾는 데 쓰였다. 현관문 밖까지 배웅을 나온 박 씨에게 정리 담당이 속삭였다. 가장 어려운 건 첫 주문이에요. 오늘 잘하셨어요. 요리사가 웃으며 덧붙였다. 명절은 가족이 먹는 프로젝트거든요. 과정이 바뀌면 결과도 바뀝니다. 박 씨는 그 말에 웃어버렸다.
회사에서 자신이 늘 맡아온 바로 그 역할이 아닌가. 그래. 내 명절의 주인공은 이제 나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잠깐 조용해졌다. 고요 속에서 박 씨는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입술을 앙다문 채 뒤통수를 극적이다가 마침내 말을 꺼냈다. 오늘이 나쁜 건 아니네. 응. 나쁘지 않지. 엄마가 많이 피곤해 보였거든. 나도 그랬어. 두 사람은 아주 짧게 그러나 진심으로 웃었다. 그 짧은 웃음이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문이 될 것이다. 거실 창밖으로 바람이 스쳤다. 고추잠자리가 한번 휘익 지나가고 멀리서 어린아이 웃음소리가 들렸다. 명절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모두의 행복이어야 한다. 지금 당신의 부엌에는 어떤 풍경이 있나요? 누군가는 아직도 혼자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의 용기 하나가 세상의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사연톡톡은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처럼 작은 변화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걸요. 지금까지 사연톡톡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사연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감이 또 다른 누군가의 명절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명절은 가족이 함께 웃는 시간이어야 한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도 부엌에서 고무장갑을 낀 채 한숨을 쉬는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